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KB증권의 이은택, 이다은 전략가 보고서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아, 스테이블 코인. 요즘 정말 떡없죠. 맞아요. 근데 뭐 기술적인 얘기보다는요. 이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도대체 뭐냐,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냐,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. 네, 그게 중요하죠. 보고서 자체가 좀 거시적인 관점,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접근하더라고요. 화폐 시스템 차원에서요. 네, 맞아요. 기술적 깊이보다는 금융 시스템에 집중하는 게 특징이죠. 자, 그래서 핵심 주장이 뭐냐면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랄까 첨단 기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속 알맹이는 그냥 은행이다 이거예요. 네,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. 그 발행 구조를 뜯어보면요. 은행하고 정말 놀랄 만큼 비슷해요. 어떻게요?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돈을 보내잖아요. 예를 들어 달러를 보내면. 네. 그럼 얘네는 그 돈으로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사요. 그리고 그 증표로 코인을 딱 발행해지는 거죠. 1달러 가치로. 아, 은행이 예금 받아서 뭐 대출해 주거나 채권 사는 거랑. 바로 그거죠. 그 원리랑 본질적으로 같아요. 통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요. 물론 지금 당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처럼 대출을 하진 않아요. 신용 창출 기능은 없죠. 그렇죠. 그게 큰 차이 아닌가요? 네, 현재로선 그런데요. 이 보고서에서는 신뢰가 쌓이면 그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안전망이죠. 은행은 뭐 예금보험도 있고 또 중앙은행이 최종 대보자 역할도 해주잖아요. 네, 그렇죠. 위기 시에.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는 거.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아,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지네요. 근데 발행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정말 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뭐 실시간 결제나 수수료 낮은 거, 이런 기술적인 장점은 분명히 다르잖아요. 물론입니다. 기술적인 장점들 분명 매력적이죠. 실시간으로 국경간 송금하고 거래 비용 줄이고 이건 무시 못해요. 네. 하지만 이 자료가 정말 강조하는 건요.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도전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. 바로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이죠. 현실과의 충돌이요? 예를 들면요?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. 첫째, 만약에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막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? 은행 돈이 줄어들겠죠? 그쵸. 그럼 은행의 유동성 비율, LCR 같은 거 있잖아요. 단기 자금 인출에 대비하는 능력. 네. 건전성 지표. 그게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죠. 이거 유럽중앙은행 ECB에서도 경고했던 내용입니다. 어하. 그냥 편리한 코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니 심각한데요? 그렇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문제, 시니어리즈라고 아시죠? 화폐 발행 이익이요. 네.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져가는 거. 맞아요.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쫙 퍼지면 그 이익이 민간 기업인 발행사한테 가잖아요. 이걸 정부가 과연 용인할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.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빼려고 하는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죠. 듣고 보니 위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그렇죠. 지금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도 수많은 시행착오 거치면서 안정화되기까지 50년 넘게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자료의 시각입니다. 이게 단순히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니라 금융 안정성, 통화 주권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. 결국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려면 은행처럼 신뢰와 안정성을 검증받고 규제 틀 안에도 들어가야 한다. 뭐 이런 얘기군요. 편리함만으로는 안 된다. 네, 정확합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게 뭐 대세가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아직 먼 얘기인가요? 자료에서는 딱 잘라 말하는데요. 이제 막 실험 단계, 좀 비유하자면 임상 실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요. 아, 임상실험 단계. 네. 그러니까 시장 기대감은 뭐 합리적일 수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는 거죠. 그리고 재밌는 결론이 뭐냐면요. 뭔데요?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기술적인 건 소프트웨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지만 네. 그 외에 안정성, 규제, 경제 영향 같은 대부분의 질문은 금융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왜요? 왜냐하면 그 본질이 은행업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 자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기술, 코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접근해야 한다. 그래야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보인다. 이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
핵심은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에요. 그래야만 기술적 효율성 너머에 있는 안정성, 규제 문제,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이런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 금융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로 이어지는 거고요.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네요. 이 자료에서도 슬쩍 언급했는데요.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신뢰를 많이 얻어서 결국 은행처럼 대출 기능까지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정말 큰 변화가 오겠네요. 그렇죠. 국경 없이 막 돌아다니고 어쩌면 기존 금융 규제 밖에 있는 그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은행 시스템이 생긴다면 과연 어떤 금융 세상이 펼쳐질까요? 그리고 그 엄청난 시스템의 통제권은 궁극적으로 누가 갖게 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